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소 홍정민 본부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소는 AI 기반의 ESG 평가기관으로 매일 약 2,600개 이상 기업의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ESG 점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ESG 위클리에서는 2022년 6월 17일부터 23일까지의 ESG 사건 사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ESG 사건 사고 기사 수가 많았던 섹터는 상업 및 전문 서비스, 자유소비재 제조, 금융 및 지주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코웨이, 포스코 케미칼, LG U+ 등입니다. ESG 리스크 분석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ESG 리스크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경영성과 미흡, 소비자 문제, 불공정 관행과 같은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기사가 포착된 코웨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얼음 정수기 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숨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코웨이는 얼음 정수기에서 은색 금속 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았고 자체 조사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서 그렇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침묵하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뒤늦게 사과문을 게시해서 논란이 되어버렸지요. 대법원은 코웨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자 발생을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비자 78명에게 1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사회 분야의 소비자 문제에 해당하며 현재 코웨이의 기업 리스크는 높은 단계입니다. 다음은 소재 섹터의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협력사 갑질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 케미칼은 지난 2017년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설비 배관 용접 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협력사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또한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식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강산업은 포스코 케미칼의 로 재정비 부문의 협력사 중 하나이며 매출액의 95%를 포스코 케미칼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포스코 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제적 불이익, 경영상 비효율 등 협력사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뒤 타 업체로 이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기사는 사회 분야의 불공정 관행에 해당하는 이슈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의 한 유형인데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사례처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홈플러스에서도 협력사 납품 대금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판촉 사원들의 인건비를 협력사에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ESG 경영이 필수가 되면서 협력사 상생협력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진정한 상생을 위해서는 만성적인 갑질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배구조 분야의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서는 130개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18개 기관에서 낙제점을 받았는데요. 코레일은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고 LH는 6단계 평가 중 두 번째로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경영평가 편람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균등한 사회와 사회통합,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 지표에 큰 비중을 두고 평가합니다. 특히 2021년 경영평가에서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가치지표 중 윤리경영 지표의 비중이 강화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전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의 성과급을 반납하라는 권고를 했고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에 경고 조치를 했다는 점인데요. 정부가 앞으로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비중을 줄이고 재무성과 비중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요. 그러나 일정 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하향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공기관에서 사업장 안전보건, 윤리경영 등 ESG 경영은 중요하게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술 섹터의 LG U+입니다. LG U+에서도 지배구조 분야의 ESG 리스크가 발생했는데요.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LG U+ 전 직원이 구속 송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직원 A씨는 대리점과 공모해 허위 계약으로 수수료 수십억 원을 횡령한 후 해외로 도피를 했었는데요.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초 인천국제공항에서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리스크 관리 부실에 해당되며 현재 LG U+의 기업 리스크는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오늘 ESG 위클리를 통해 살펴본 기업 외 다른 기업들은 표에서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기업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ESG 위클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